뭐 예물 피팅을 하면 또 전화 안 받아.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만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결혼식만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신차가 안 맞아. 그러면 자기네가 눈 떴을 때 나한테 연락하죠. 그러면 나는 자고 있는데 걔네들은 아침이야.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아, 못해 먹겠다. 정말 이건 못해 먹겠다 하고 때려쳤어요. 때려치고서 뭘 했냐면 다시는 사람과의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왜냐면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하고 관계시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해서 안 하겠다고 거의 이제 놀고 있는 와중에 취미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취미생활은.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따라다니고 또 꽃꽂이도 하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취미생활 하다가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얘기해 줄 건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변비뇨 그리고 편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손발이 찼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다리를 쭉 펴면 쥐가 올라요. 그러면 야옹야옹 이거 우리 쥐 올라면 야옹야옹 하잖아요. 이거 하고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막 다리를 꺾어주고 그랬는데도 아침 일어나면 또 뭐냐면 이 자다가 차 지나가는 소리 남편이 입을 닫아 당기는 소리 내가 움직이는 걸 느껴요.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맨날 피곤해요. 그래도 걸어 다니니까 나는 건강해. 근데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저 건강식품 안 먹었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너나 먹어 이랬어요. 너나 먹어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의 정서상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뭘 하면 팔아줘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직에서 제가 있을 때 제가 되게 믿고 좋아했던 우리 지금의 조소정 스폰서님이 줬는데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누굴 먹였냐? 집에 있는 분을 먹였어요. 고지혈, 고혈압 그 상태가 있으시고 이제 아버님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혈관적인 문제가 있었고 시어머니도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 먹고 일단 중나 사나 니나 먹어봐. 그리고 던져놓고 저는 알바를 다녔죠.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먹고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PM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는 PM 제품을 다 드시고 계시죠? 네. 축복받으신 거예요. 저는 안 먹었으니까 처음부터.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오늘 토요일인데 진짜 가기 싫은데 한 번만 가자. 한 번 가서 들어보자. 이러면서 억지로 오신 분.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 진짜 듣기 싫은데 진짜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오신 분. 자진해서 오셨어요? 아 저기 사장님? 자진해서 오셨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신 거를 여러분들은 되게 축복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일들을 지금 제가 42개월 됐어요. PM을 한 지가 42개월 동안 터득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오늘 진짜 솔직하게 내가 느낀 거를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된 것도 없고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얘기를 해요. 제가 강의를 하면 이렇게 눌러서 막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몇 분 계시죠? 안 되시죠? 한 2명밖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50년대 아니고 70년대 이하에 태어났다. 70년대 이하로 태어났다. 80년대에 태어나신 분. 어머나, 80년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80년대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오늘 PPT 사본데요.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아닌데 다른 게 올라왔네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는 시기예요.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쵸? 50대, 60대. 근데
월 평균 국민연금이 61만 7천 원 정도 수령하는 나이가 됩니다. 국민연금. 자, 그러면 50에서 60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시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내가 지금 자녀분이 있다. 나 자녀분이 있다. 근데 그 자녀분이 나를 다 봉양해 줄 거다. 생활비 대주면서 엄마 여행 대주면서 해줄 거다. 내 자녀를 믿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있어요. 아, 역시 신재 사장님 있으시구나. 근데 못 믿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대가 자녀까지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노후도 걱정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언니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저희 언니가. 근데 집도 좀 있어요. 한 2개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집 얘기 나오고 재산 얘기를 막 하길래 그거는 뭐 누구를 줘야 되고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니 그거를 재산을 다 애들한테 줄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하니?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럼 노후 대책은 애들한테 줄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노후 대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노후 대책이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자녀분들도 나를 찾지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되돌아서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자, 평균 우리가 기본 생활비가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한 100만 원. 저희가 저희 남편이 외아들이에요. 외동 아들이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셋이 밖에 없어요. 어머님, 저, 우리 남편 이렇게. 그래서 명절 때 만나면 셋이 앉아서 고스톱을 쳐. 그래서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기다려요. 밥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셋이서 듣자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치는 거야.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얄짤 없습니다. 10,000원 따든 20,000원 따든 다 자기 주머니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제가 우리 시어머니 생활비를 드려야겠죠? 그럼 100만 원. 근데 노후 자금으로 부부가 살 때 243만 원 있어야 된대요. 또 자녀가 있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아들은 결혼 비용이 1억 6천. 딸은 1억 4천. 근데 요즘 아이들이 직장 생활해서 이 금액을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하려면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3만 원. 1,000만 원이 해결되겠죠? 내 거, 엄마 거, 노후 자금, 애들.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안에서도 1,000만 원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요, 그 네트워크나 뭐 다단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 돈 번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항상 집에 놀러 가보면 무슨 제품들이 막 쌓여 있어. 그리고 가면은 뭐라도 나한테 사라고 해.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와 다단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그 네트워크 다단계잖아요. 네트워크인데요. 다단계잖아요.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저께 진짜 신기한 게 샐러드 마스터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대. 냄비를 막 300만 원인가 400만 원에 사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냄비 파는 거야 결론은. 근데 그분이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 일을 만약 계속하게 되면 니랑 나랑 헤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분이 다단계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뭐 이제 그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만약에 PM이 아니고 딴 데 가서 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방법. 스타벅스 하시면 돼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한 달에 1,560만 원 정도를 번대요. 한 달에.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네이버 스타벅스 창업 비용 딱 치면은 61억 3,850만 원 됐어요. 61억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안 계실걸요? 나 61억 있는데 이 자리에 와 있다. 있나요? 없죠. 가장 부자는요.
내가 지금 통장에서 10억을 바로 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래요. 나는 카드를 할부 안 하고 무조건 체크카드 하고 지금 당장 10억을 통장에서 뺄 수 있다. 없으시죠? 있으시면 여기 안 앉아 계실걸요? 그쵸? 그쵸? 10억을 바로 통장에서 뺄 수 있고 제품을 우리 PM 제품을 살도 3개월, 2개월, 뭐 6개월 이런 거 안 해요. 무조건 일시불. 체크카드 돈 배가. 이러신 분 계세요? 없죠? 그거 하려고 우리 여기 있잖아요. 백화점 가서도 누워있는 애를 안 사고 서있는 애들 이런 거 살려고. 그쵸? 그래서 스타벅스 창업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말자고요. 사실은. 자, 그러면 한 달에 직장인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제가 또 봤어요. 요즘에 엔잡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엔잡러.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를 갖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사람이 보험만 하는 게 아니라 PM 일을 하는 것도 또 두 가지의 직업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41세 직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IT 회사의 부장님이에요. 월급이 550만 원이에요. 근데 대리기사를 해. 근데 거기 한 15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먹방 유튜버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7, 8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210만 원을 벌어요. 둘이 합해서 한 달에 98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전세자금 올려달라고 하면 전세 올려줘야 되고 아이 학원비를 다 내고 본인이 노후 생활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대요. 이렇게 벌어도.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자기 너무 힘들죠. 이렇게 하면 자기 영업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을 예를 들어 줄게요. 대한민국 주부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이에요. 눈을 가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예. 가렸어요. 누군지 모르죠? 잘 모르시겠죠? 앞에를 가려서. 이 사람이 4월 말, 2019년에 4월 말쯤에 빨간통 액티바이즈를 만났어요. 근데 안 먹었죠? 안 먹었어요. 부작용이라 생각한 거예요. 플래시 현상을 이걸 보면서 이거 부작용이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언니 이런 일 하지 마. 저희 스폰서를 제가 뜯어말렸어요. 그리고 저 때는 제품을 주문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거의 20일 만에 제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욕먹는 일을 하지 마 했어요. 우리가 오늘 시키면 내일 오죠. 쿠팡 물개 빼고 그러면 오늘 먹으면 내일 아침에 떠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주문을 했는데 20일 만에 와서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결단을 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알바를 때려치고 왜 때려쳤을까요? 먹어보고 제가 손발이 따뜻해지고 쥐가 안 오르고 편도통 약을 끊고 매일매일 화장실 가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제품이 아니다. 이걸 해서 욕은 먹지 않겠다. 저는 첫 번째 신조가 욕은 먹지 않겠다예요. 권해줘도 욕은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10월 1일부터. 그래서 저는 또 실험 마루타를 우리 남편뿐만이 아니라 저희 언니도 실험 대상, 저희 형도 실험 대상, 저희 시어머니까지 실험 대상 해봤는데 너무 좋은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월천댁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정영 사장님도 같이 와.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이지 혼자 잘났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3월에 제가 월 2,000댁이 됩니다.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 3월 달에 제가 SPT를 달성을 하고 제가 여기 4월 달에 대구에 강의를 하러 왔었어요. 근데 3월 달에 강의를 하구나. 2월 달에 청천날벼락 같은 일이 생깁니다. 2월 달에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 회사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구 본사를 2월 25일에 내려갔는데 회사에 2월 28일까지 다 정리하세요 하고서 사직표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님 생활비도 드려야 돼요. 생활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알바비 100만 원 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백수가 딱 됐어.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기가 차죠. 말이 안 되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월 2,000대 실버 프레지던트 팀 딱 달성했을 때 남편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잘 될게. 왜냐면 월 2,000대 때잖아요. 그 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어. 내가 할게. 그래서 지금은 같이 해요. 같이 부부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때 여기 와서 대구에서 그 얘기를 전하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승급하면 우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좋은데 왜 울어? 왜 눈물이 나? 이랬는데 그때는 제가 사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이 가는데 그런 일이 내가 PM을 만약에 선택을 안 했다라면 지금의 저는 여기 없었고 저도 어딘가에 뭔가 설거지를 하든가 지금은 이력서 내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제 나이 이제 39밖에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제가 PM을 만나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 2023년도에 제가 GPT가 된 게 3월에. 자, 그리고 기회는 늘 있는데 누가 잡는 거예요? 전달은 제가 해요. 잡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실래요? 자, 스타벅스 하실래요? 아니면 알바 하실래요? PM 하시면 돼요. PM 하시면 돼요. 근데 그 PM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항상 옆으로 삐딱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초창기에 저도 잘 몰랐을 때 그때 당시 네트워크하고 다단계를 구분 못하고 방문 판매도 구분을 못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신 분들이 그 전 직장에서 경추를 다치신 분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앉았는데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바람에 목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병원에서 오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분을 맨 처음에 찾아가서 이거 먹으면 좋아요. 그때는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10월 1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11월 달에 가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빨갛게 나와요. 근데 그게 좋은 거래요. 이렇게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분이 또 저하고 또 워낙 지인이니까 그래 일단 갖고 와봐 먹어볼게. 그분이 드셨어요. 그러고서 고객 관리 차원을 제가 안 하고 내비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전화 왔어요. 그거 내가 옆에서 PM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게 좋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 PM을 누가 보상 플랜을 알아보라는데요. 너무 웃기죠? 되게 웃기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연락을 서로 딱 끊은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안부 인사는 계속 했었어요. 근데 3개월을 먹고 끊었어요. 근데 제가 먹으라 소리를 안 했어. 이 사람은 언젠가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 킵을 하는 거죠.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하고 일하는데 첫달에 MM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PM이요. 한 번 알면은 내가 이분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언젠가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분 말고도 또 있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인이 없어요. 이 5월달에 이분은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지인이 없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MM을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지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그 지인하고 연결된 제2의, 제3의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저하고 지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인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쉽다. 겁나 쉽다.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500만 명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3억 5천만 명. 이게 어딘 줄 알아요? 전 세계.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의 세계 1위예요. 얼마를 버냐면 월 35억. 월 35억. 연은 400억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아메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5년, 10년 동안은 돈이 안 됐대요. 5년, 10년 동안 돈을 못 벌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있냐면 온라이프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간 비판을 감내했기 때문에 지금 성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PM에서 4년 이상 해보신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제가 42개월 됐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시작인 거예요. 정말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직업 중에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직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모든 직업 중에. 자, 그리고 미래 전망도 아주 좋은 블루오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건강식품유통 식약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직접 판매 회사가 60%. 그럼 여러분들 시간당 알바 10,000원짜리를 하는 게 나아요? 퍼센테이가 좋은 블루오션 하는 게 아주 좋아요. 블루오션이 좋죠. 자, 그래서 이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쓰신 법학 박사 김태수 분이 책을 썼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이 가장 큰 성장을 할 시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큰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 입에 들어갔는데 맛없으면 안 먹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면 그건 그대의 기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는 괜찮은지, 그다음에 제품이 좋아, 세 번째 돈을 잘 주는지. 저희 PM은요 20일 날이 토요일이면 언제 돈이 들어와요? 금요일 날 들어와요. 진짜 좋아요, 그렇죠? 빨간 글씨가 있으면 땡겨가지고 명절이 빨간 글씨야. 그러면 언제 줘요? 땡겨서 까만 글씨 날 좋아. 뒤로 밀리지 않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절이 20일 날이랑 연결이 됐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사람도 있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요번에 20일 날 우리가 여행을 가죠. 자, IMM 요번에 WMC 가시는 분. 아, 많이 가시는구나. 요번에 30주년 기념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것도 제가 이따가 공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사, 제품, 보상이요. 옆으로, 밑으로 빠지는 것도 없이 모두 다 줍니다. 주고 또 줘요. 자, 그러면 회사는 어떤 회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독일 회사입니다. 네, 기초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죠. 그리고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것도 독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품을 어디서 만들어요? 독일에서 만들어요. 누구한테? 중국이나 다른 데다가 오염 주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기술력을 유치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들은 껍데기는 한국에서 만들고 알맹이는 원재료는 또 어디서 갖고 오고, 이래서 여기서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독일에서 만들어서 싹 다 포장해서 인천공항에 와서 여기에 영종도 물류창고에서 고객님들한테 다 보내드리죠. 자, 전 세계 48개 나라에 진출해 있고요. 1,800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서버입니다. 그리고 8억 개 이상이 판매되는 회사이며, 그 다음에 글로벌 원서버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누군가 있을 경우에는 큰 A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한국의 스폰서가 매달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당이 50대 50으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미국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직추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원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글로벌 원서버가 굉장히 큰 거를 많이 느껴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도 오픈했어요 라고 전화가 온 파트너가 있는데,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아는 사람이겠죠. 아니다. 여기에 내가 직접 스폰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 회사 너무 좋다. 그럼 일본에 내 친구 있는데 내가 스폰서가 되는 거야? 묻더라고요. 맞다. 그랬더니 이 회사 진짜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지금 막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글로벌 원석으로 되어 있고 미국의 본사, 미국 플로리다에 있고 룩셈부르크의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본사는 독일에 있고 아시아 태평양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와, 여기 진짜 똑똑하신 분 많다. 아시아 태평양 본사를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자, PM 글로벌 파리 너무 좋죠. 저 이거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쩜 이 회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자, 얼마 전에 수요일날 우리 조우성 이사님이 와서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다 했죠. 내가 가사 해주려고 했는데 오셔서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 파리, 이게 파리가 전 세계에 어떤 거에서 파리인지 아세요?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 회사에서 파리입니다. 근데 땡땡땡, 우리는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헌스킨, 뉴스킨이 아니라 헌스킨. 헌스킨이 파리에서 9위를 하고, 그쵸? 우리가 8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거 작은 회사, 여기는 12위로 떨어졌어요. 작은 회사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18년 120억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5,500억을 하면서 몇 배 성장? 45배. 45배의 성장을 했어요. 이거는 전부 앞으로도 이런 회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라고 해요? 전설이라고 해요. 여기 수요일날 그 강의하시는 우종철 원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없다고.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을 본 데도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예요. 자, 정체에 있는 회사하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하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성장하는 회사하고 일을 해야 나도 성장합니다. 자, 저는 이 롤보소르고 회장님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진짜 좋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남편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좋아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남편 얼굴 보면 웃음이 안 나는데 롤보소르고 회장님 얼굴을 보면 막 웃음이 나. 막 그냥 행복해 죽겠어. 이분의 철학을 알기 때문에 이 CEO의 마인드를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CEO 성장상 2023년 리더상을 최고의 리더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30년 동안 CEO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케팅을 바꾼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냄비, 휴지, 고등어 이런 거 안 팔아도 돼요. 우리 큰 회사는 가지수가 몇 개예요?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작은 회사는 500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직접 판매 유통인가요? 아니면 플랫폼인가요? 플랫폼입니다. 작은 회사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를 만들지 않잖아요. 특히 이따가 이제 김강희 선생님 건강 강의에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거기서 제일 잘 나가고 고가로 하는 것도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궁금하시면 집에 가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1위. 그러면 끝났죠. 4위에 누가 있어요? 빌 게이츠. 그보다 더 영향력 있는 CEO입니다. 뭐 타고 와요? 비행기 타고 와요. 자, 여러분 이게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쿠팡에서 팔아요. 네이버에서 팔아요. 뭐 지마켓에서 팔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제품은 뭐예요? 중고품이에요. 맞죠? 내가 사서 다시 파는 거야. 내가 가방을 샀다가 다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냐면 어디다 보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제품을 샀어요. 근데 이 제품이 우리는 다 애들이 숨을 쉬어. 아시죠? 액티바이저 밑에도 종이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재기도 힘들어. 왜냐면 밑에도 숨 쉬고 옆에도 숨 쉬어. 다 숨 쉬어 애들이. 그전엔 옆에서만 숨 쉬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 숨 쉬어. 우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고 시간이 산소와 만나면 어때요? 굳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딱
쓸 때는 가래가 슝 하고 날려. 근데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하면 뭔가 몽글몽글해지죠. 그건 뭐예요? 천연이기 때문에 방부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 굳었어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천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식품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일반적인 건강식품은요, 그냥 창고에, 이마트 창고나 이런 데 창고에다 막 싸놓고 필요할 때 갖다 지내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액티바이즈를 지려내놓는, 보관해놓는 거, 베이직을 보관해놓는 거 다 달라요. 여기 물류창고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다 있죠. 가보면 파워 칵테일 진열해놓는 거, 그러니까 보관하는 거, 액티바이즈 보관하는 거, 항온, 항습이 다릅니다. 온도가 달라요. 그렇게 물류창고에서 보관해서 고객 여러분들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파는 거 이렇게 사다가 중고 제품을 어제 그제 어떤 분이,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고객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해서 제품을 구매했대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찍어봐 주세요 이랬더니, 어디다 있는 걸 어디다 보관했는지 아세요? 그 세탁기 있잖아요. 이렇게 빨래하는 세탁기 수도꼭지랑 같이 찍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품을 놓고서는 굳었다고. 나 근데 화가 나는 거 있죠. 아니 이 명품 주스를 세상에 세탁기 있는데 바닥에다가 그걸 보관해놓고 굳었다고 못 먹겠다 하는데, 와 이게 PM을 하는 저로서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통기한을 찍어서 보내달라 했더니 유통기한을 보니까 지났어. 22년 3월이야. 본인이 언제 구매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지인이 좋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안 먹었던 거죠. 그리고 굳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달을 했으면 정말 책임감 가지고 그분이 잘 드실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파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정보 전달을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잘 먹을 수 있게, 잘 먹어서 잘 몸을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다가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집에 제품이 왔어.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세탁기에다가? 세탁기 위에다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현관, 이게 문이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바람이 자동적으로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는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쿠팡에서 이런 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중고 제품 사시는 거예요. 명품도요, 샀어요. 다시 팔면 그 가격 해주나요? 명품도 중고는 안 사잖아요, 사실. 짝퉁은 사도. 짝퉁하고 명품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거. 내가 가방이 이렇게 명품이 있어. 딱 보면 저건 짝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뭘 어떻게 알아요? 비 오는 날. 비 안 오면 어떻게 구별할 건데? 비 안 오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또 강의할 때 그 얘기했나 보다. 비 안 오면 어떻게 구별할 건데요? 구별 못해요. 근데 지금 PM이 짝퉁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전자레인지에 이 껍데기 하나를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3초만 돌리잖아요. 바코드 입력이 안 돼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를 해놓으면 그거를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하시고 정상적으로 배송하시는 거를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PM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섭취했을 때 효과가 다릅니다. 두 번째, PM은 원자재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PM은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든지 먹어도 됩니다. 약일까요? 건강식품일까요? 건강식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먹어도 안전하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리 PM의 가치가 진짜 진심인 기업인 것 같아요. 화학부연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송, 보관에 정말 진심인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랑 하시면 돼요. 믿고 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면 안 돼요. 한 귀를 막으셔야 돼요. 이제는 아셨죠? 자, 그래서 모든 제품이 컬럼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요. 어떤 회사는 그 어떤 그분이 어디 그쪽에서 이제 그 리더였던 분이 이제 PM 회사를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도핑 한 가지가 통과를 돼가지고 그거를 아주 거품을 많이 물어서 월 2천까지 가는 지급자가 됐대요. 근데 여기서 전 제품이 이렇다는 거는 이거 거품이 아니라 완전 기어 다녀서라도 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핑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분 덕분에 또 제가 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제품이 안전하다예요. 여기서 NTC가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제품 중에 NTC가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다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빨간 흡수력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폼클렌징. 폼클렌징 들어가면 안 되죠. 닦아놓는 거잖아요. 폼클렌징은 NTC가 아니에요. 폼클렌징 병 한번 보세요. NTC가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그래서 폼클렌징 하나는 닦아내는 용료이기 때문에 NTC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NTC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 네트워크 마케팅, 바이너리 구조 여러분 아시죠? 두 줄. 근데 우리는 PM은 뭐예요?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마케팅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작은 A사 이 방식을 쓰고 있죠. 자, 대실적, 소실적. 대실적에는 베트남에도 진출해 있고 뭐 어디도 전출해 있고 막 1,000억이라는 매출이 막 있대. 근데 그 한 분이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내가 한 줄은 책임질 테니까 한 줄은 네가 하면 돼. 그래서 한 줄로 쭉 해서 하면은 너는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엄청난 100억이라는 수입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맞춰. 자, 근데 여기 100억이라는 수입이 돼 있어.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 그러면 뭐를 줘요? 100만 원만큼만 잘라서 주죠. 그럼 결국은 수당을 어떻게 해요? 한 줄에서 받는 거예요. 한 줄에서. 생각해보세요. 한 줄에서 받는 거 맞죠? 대실적, 소실적에서 대실적 건 우리가 안 해주잖아요. 호흡 맞춰서 하니까 소실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지인이 나 그거 한번 먹어볼래? 나 한번 써볼게 했는데 내 지인이야. 근데 여기는 두 줄이기 때문에 저 밑에다가 스폰서하고 파트너 관계도 될 수 없는 곳에다가 내 친구를 갖다 놨어. 그럴 수밖에 없죠. 관계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너져요.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방식이 뭐냐? 그물을 짜는 방식이에요. 웹스, 뎁스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을 할 때 나중에 여기 하시죠. 그때 자세히 더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디에 어떤 회사를 가면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준다더라고요. PM에 와서 들었대요. 이 얘기를. 한국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35% 이상을 풀어주지면 안 돼요. 만약에 35% 이상 풀어줬다, 그러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방문 판매하는 회사들은 몇 프로 풀어줘요? 여기 50% 해주고 어떤 데 70%까지 풀어준대요. 환장이야. 그러면 그거는 네트워크예요? 그럼 방문 판매인 거예요. 그냥 계속 팔러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팔려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여기서도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35% 이내에서 마케팅을 풀어요. 근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50%의 수당을 받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15%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롤프 소르모 회장님이 한국만 15%를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한국에 들어올라 그러면, 한국에 왜 들어올라 그러냐면 그 15%를 회사의 이익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PM은 15% 가격을 한국을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전산이 다르죠. 글로벌 전산이 있고 한국 전산이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일본에서 뮤노겐 같은 경우는 68,000원 소비자가예요. 한국은 51,700원이에요. 가격이 다르죠? 싸죠, 한국이? 자,
그 다음에 민호견이 10만 480원, 10만 4,800원. 숫자를 잘 못해요. 자, 한국은 89,200원. 액티바이저는 68,000원, 51,7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이 수당이 다른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두 줄 마케팅의 사람들은요, 꼭대기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데 너 1번에 너 이거 이제 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 그런 회사는 돈을 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철수하겠죠.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개미야. 근데 저희는 수당 구조가 상위 사업자들의 수당을 풀어서 중간자와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많이 풀어줘요.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자, 여기 50만원, 100만원. 우리가 100만원 정도를 벌는 게 직급이 IMM이죠. 요번에 WMC 가죠. 100만원 직급을 받는 사람한테 유럽 여행을 한번 보내주고 자동차 보너스도 줘. 요즘에요, 알바가요, 한 18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알바비를. 근데 자동차 보너스 주나요? 여행 보내주나요? 근데 PM에서 IMM이면 한 100만원 정도 받는데 여행도 보내주고 자동차 보너스도 16만 9천원을 줘. 대단하죠. 이런 회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마케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요 1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0만원까지도 가장 많은 수당을 풀어주는 데가 PM입니다. 오히려 상위 직급자분들이요, 수당이 더 낮게 측정돼 있어요. 그걸 풀어서 중간자,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중간에 허리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정말 공정하게, 먼저 시작했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한 사람도 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보상 플랜은요, 전 세계에 없어요. 저는 제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PM에 작년에 수당 받아간 거를 한번 볼게요. 2022년 1920억을 수당으로 다 풀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얼마를 가져갔나 한번 더하기 빼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올해는요, 우리가 올해 매출이 얼마예요? 6,800억이 목표입니다. 네, 6,800억을 목표로 했을 때 올해의 수당은 2,420억을 풀 거예요. 2,420억. 그러면 내 수당은 얼마 가져가실래요? 1억? 1억밖에 안 가져가? 그러면 안 되지. 수당은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가야지. 회사에서 이만큼을 주겠다는데 여기서 내가 얼마큼을 가져가겠다는 건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죠. 나는 12월까지 반드시 이 금액에서 얼마큼은 나의 수당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목표가 생기시면 돼요. 절대 수당은 양보하지 마세요. 무슨 뭐 그런 광고 하잖아요.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우리는 양보하는 거 아니야. 수당은 내가 가져가시라. 내가. 자, 그래서 보상 플랜은 또 한 가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는 133,140원 오토십이에요. 나는 소비자로 등록을 했고 내가 싸게 먹으려고 오토십을 했어요. 오토십을 하게 되면 모든 프로모션을 다 적용받을 수 있죠. 자, 근데 A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포인트와 배분율을 한번 볼게요. 자, PV와 GV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액티바이저는 41,360원, 이게 회원가죠. 근데 GV가 36, PV가 32, 한 80% 정도를 잡아준 거예요. 근데 이 A사는 치약 5개 사면 15,000원이야. 근데 PV는 2.5예요. 근데 GV는 없어. 자, 이 작은 A사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거. 건강식품 단가가 높고 포인트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뭐 1+1이 되고 뭐 2+3이 되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화장지 좋아요. 자, 샴푸,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화장실 물티슈 이런 게 나와요. 매출 순위가 물티슈가 5위예요. 근데 우리랑 완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죠?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적용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M은 여행도 보내주고
자동차 보너스도 주고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보상도 좋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갖다 그냥 액티만 막 들이타서 매겨갖고 그냥 빨개지면 박수 쳐주고 이러면 될까요? 네? 어떨까요? 시스템 가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퀴즈. 졸립죠? 아니요. 퀴즈 그러니까 안 졸립대. 자,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5가지가 있어요. 여자가 늙으면 찜질방. 여자분들 찜질방 좋아하시죠? 4위는 친구. 그다음 3위는 뭘까요? 건강이에요. 3위가 건강이에요, 여자는. 그 다음에 1위가 돈이에요. 두 번째 2위는 뭘까요? 사장님 이리 오세요. 사장님 이리 오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딸? 가자 발급했나 보다. 맞습니다. 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5가지. 첫 번째 부인. 엄마. 그 다음에 5위는 마누라. 뭘까요? 건강. 취미. 맞아, 애들 엄마. 애들 엄마. 자, 다르죠.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랑 남자분들이 원하는 거랑 다르죠. 이게 뭘까요? 참 안쓰러워요. 그렇죠? 손을 막 여기 막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이유는 또 생각의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잘 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스폰서, 파트너 이렇게 관계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식만 잘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 이 3위일체만 되시면 어떤 것도 다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스폰서일까요? 나는 스폰서일까요? 파트너일까요? 나는 스폰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파트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파트너. 난 둘 다이다.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해서 이분이 제품을 드시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스폰서입니다. 한 사람의 파트너만 있어도 스폰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스폰서인데 스폰서는 어떤 존재냐면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등대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등대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빛이 저쪽에 있다고 빛을 따라가나요? 이쪽에 있다고 따라가나요? 항상 그 자리에서 밝게 비춰주고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게 등대입니다. 한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는 등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등대는 늘 빛을 비춰줍니다. 스폰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토닥여주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럴 땐 이렇게 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스폰서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면 경험을 늘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붕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어도 항상 한결같은 집에서 남편이랑 싸우고 나와도 딱 나오면 어때요?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몰라. 근데 밖에서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서 나오면 그걸 얼굴에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스폰서답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있던 일은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기는 공통이 누군가가 다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미쳐야 한대요.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머리에 꽃을 꽂아라. 하나만 꽂지 말고 여러 개를 꽂아라. 하나만 꽂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업도 하나 가지고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엔잡러 시대라잖아요. 머리에 코스모스,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거, 장미, 막 국화 여러 가지를 꽂아라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거를 경험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머리에 꽃 꽂으라는 얘기는 그렇다고 머리에 꽃 꽂고 막 비 올 때 뛰어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려면 미쳐야 합니다. 어떻게 미치냐면 사실은 제가 집에서 뭘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짜증나. 짜증을 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에 집중해보면 다른 게 안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뭐 생활이 그렇게 많아. 센터에 강의가 있다고 가자 그러는데 오늘 우리 엄마 누가 오신대. 그래서 김치 받아야 돼. 그리고 못 온대. 오늘 내 친구가 오늘 뭘 바꾸러 가는데 같이 가야 돼. 못 온대. 그게 내 인생하고 바꿀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위독하시대. 근데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 건너 시 작은 아버님이 위독하셔갖고 기다리고 있대. 그거 이해되나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그분이 IMM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건너 시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가 뭔가,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그래야지 성공이 갑니다. 일단은 다 하고 나서 PM이야. 내 일 주변에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PM이잖아요. 성공 못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PM.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PM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정을 짜보세요. 그럼 여러분 일상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스폰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스폰서가 뭐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존중하라는 건 막 이렇게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본 누가? 내 파트너가 나를 존중해요. 내가 스폰서를 내 파트너 앞에서 우리 쉽게 말로 까잖아요. 그렇게 본인도 당해.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그래서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이 점점점 많아요. 그래서 말을 아껴가고 말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와 소통하고 PM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왜?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삼위일체가 되면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는데 머리에 많이 꽃을 꽂아서 초집중 해보세요. 올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걸 내가 느끼려면 내가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성공하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박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를 받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켜야 돼요. 자,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주 복권을 사요. 야, 이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뭘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복권을 매주 사요. 이게 77%예요.
자, 그리고 매일 술 한잔해. 아이고 인생 뭐 있냐 이러다가 한 방에 가면 되는 거지 뭐. 오늘도 나는 갈란다. 반주 한 잔, 술 한 잔. TV를 오랫동안 본대요. 드라마 8시에 꼭 봐야 돼. 끼는 사람 있죠. 드라마 있어요. 주말 연속.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꼭 그 TV를 봐야 되고 앉아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옛날에 TV를 뭐라 그랬어요? 바보상자. 바보상자를 보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돼. 그래서 TV를 오랫동안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 그냥 뭐 그 꿈이 뭐 있냐, 계획이 뭐 있냐,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그쵸? 이왕 세상에 태어났는데 뭐 하나 점을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책을 읽지 않아요. 저는 책을 얇은 걸 좋아해요.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두꺼운 거 읽다 보면은 내가 질려. 그래서 웬만하면 책을 다 얇은 거를 선정을 해요.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책을 요즘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면 볼수록 자꾸 반성이 되고 보면 볼수록 참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세 번째 보는데도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꼭 보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책을 보고 나면요. 내가 내 파트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스폰서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내 사업을 펼쳐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책을 읽더라도 꼭 보는 습관을 가지면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려. 꼭 안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 아니 내가 PM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왜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PM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PM을 하면 나 자기하고 놀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그리고 얘가 PM을 하면 내가 그걸 사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부담되니까.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 센터 와서 여기에 있는 성공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걸 봐. 된다 안 된다를 그 사람한테 평가받지 마세요. 되는 사람한테 평가받으시면 돼요. 왜 부정적인 사람한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빼지 마세요. 밀어놓으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뭐 얘기를 하면 내 에너지를 뺏길 것 같다. 그런 사람은 내려놓으세요. 과감히 내려놓으시고요. 나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나와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폰서죠. 스폰서가 PM을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하라 그러겠어요? 스폰서를 하라 그러죠. 왜냐면 스폰서는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 생각을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을 욕을 해요. 그쵸? 너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하죠. 요즘에 금수저는 안 돼요. 금수저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금수저는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내 자식한테 내가 금수저가 되면 돼요. 왜 부모님을 원망합니까? 그쵸?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근데 선택은 안 돼서 태어났지만 내가 그런 부모가 되면 돼요. 내가 금수저인 부모가 되면 돼요. 내가 과연 내 자식한테 무엇을 물려줄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알바를 하더라도 자기가 목표로 한 금액 외에는 집에서 놀아. 딱 그것만 해서. 진짜 예전에는요 10년 20년 근무하는 사람을 최고로 찾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30년 동안 공무원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한 달에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도 안 돼요. 30년을 일했는데 300만 원도 안 돼. 우리 정역사님 얘기하잖아. 나 3년 일했어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어느 가시겠어요? 3년을 투자하시겠어요? 30년을 투자하시겠어요? 3년 집중하시면 돼요. 3년도 아니야 PM은. 진짜 미친듯이 머리에 혼 많이 꽂고 1년만 한번 미쳐보세요. 1년 미치면요 인생이 미래가 바뀌어요. 내가 자녀들의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뚱뚱해. 여기 뚱뚱한 사람이 없네. 진짜 다 날씬하죠. 특히 여기 대구센터
그럼 다 그러네. 다 날씬하시네. 게을르기 때문에 뚱뚱한 거야. 거울을 보면 알거든요. 그쵸? 거울을 보면 알아. 근데 그게 내가 내 몸을 가꾸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난가야. 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난가? 이게 다 난가? 그 생각 들죠? 이 중에서 더 한 개라도 있는 분 여기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이러지 말자라는 얘기로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를 양보했어요. 같이 3일을 받았어요. Families are coming one after the other, finishing, but the great race of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s the spirit? Sportsmanship to the highest order. And now, Oh, this is lovely.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So that's the seven temples, I think. That's the temples not carrying it.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And right now, Warrior.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little way to go. There's half a K to go. Direction. This is Warrior. Oh, goodness, lost it now. And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 lot.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 lot.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The Browning brothers arm in arm, but it's not. Alistair is having to drag him across the line and pushing him home for second. What an incredible conclusion he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자, PM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폰서, 나, 파트너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파트너가 먼저 간다고 해서 이렇게 되나요? 파트너가 먼저 가면 진짜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나보다 먼저 간 거를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회사랑 다른 게 이 PM의 가치입니다. PM은요, 스폰서가 먼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으면 추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넘어졌을 때 잡아주고 함께 끝까지 달리는 게 PM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한 명의 파트너가 있고 내가 2명의 파트너 있고 3명의 파트너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나에게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기둥이 되어주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란 배추 셀 때만 포기라고 쓰는 거예요. PM에서 포기만 안 하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빌 게이츠예요. 이 사람이 하루에 150억을 벌었고 하루에 50억을 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공 전략을 물어봤어요. 특별한 건 없대요. 1200명에게 사업의 가망성을 보여주었고 900명은 거절했대요. 그리고 300명은 승낙을 했고 그 300명 중에 35명이 올인을 했대요. 근데 그 35명 중에서도 11명이 자기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빌 게이츠도 1200명에게 설명을 했고 근데 성공을 한 자기하고 성공을 같이 나눈 사람은 11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빌 게이츠보다 겁나게 똑똑하고 겁나게 잘하시지 않으면 1200명한테는 전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빌 게이츠도 1200명한테 전달하고 11명의 성공을 같이 했는데 내가 과연 몇 명한테 했을까요? 그게 직접이 아니더라도 내가 파트너와 이분이 전달을 했어요. 이분이 모시고 온 사람도 그것도 전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성공할 수 있게끔 끝까지 함께하는 게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시죠? 우주그룹의 작년 12월 달에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광교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면서 여기 계시죠? 정영 사장님, 정신반 사장님, 이게 조정주 사장님, 이미정 사장님, 여기 다 강소정 사장님, 심재서 사장님 여기 있는 분 다 계시잖아요. 이 천만장자 클럽에 들어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들이 우리가 2020년도에도 찍었지만 21년도에도 찍었거든요. 21년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를 진짜 노력 많이 하셨는데 들어오신 분 있고 또 여기에 또 들어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1000만 원 이상 매달 받는 사람이 많다.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근데요, PM에서 여기 오면은 걸리는 게 막 이렇게 발로 차이잖아요. 그쵸? 정말 이 사람도 1000만 원, 저 사람도 2000만 원 막 이렇게 발로 차이잖아요. 이게 PM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시면 반드시 PM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